자, 야권 유력 정치 인사인 울산의 김기현 시장을 향한 이른바 거짓 첩보 누가 생산했는가? 그리고 경찰을 동원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의 시작은 어디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백원우. 많은 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첩보 문건의 전달자는 청와대 실세 백원우 전 비서관이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첩보 문건을 봉투에 담아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봉투째 건넨 단서로 확보했다. 자, 만약에 청와대 해명대로 단순 첩보 이관이라면 공문 등록하고 공문도 남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절차 생략하고 개인적 인편으로 봉투에 담아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건넸다?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습니다. 김기현 첩보 보고서 백원우가 줬다. 공문 처리 안 하고 내가 경찰청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사실 자체가 청와대의 하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원우가 첩보 문건 건넬 당시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 현직 선출직 공직자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유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공직자에 대한 첩보라면 백원우 씨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야권 인사에 공직자도 아니고 선출직 인사에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는 대통령의 친구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복심인 백원우 비서관이 이런 식으로 전달했던 건 처음 본다. 박형철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 정권 실세 백원우,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의 행정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부본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김배은 박사님, 네. 이름 석자 나왔습니다. 백원우. 이제 궁금한 건 백원우 비서관이 그 첩보 문건을 직접 만든 건지 아니면 백원우 비서관이 그 첩보 문건을 어디서 받은 건지 이제는 얘기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건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소속으로서 일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 내용을 만약 하다라고 등에 대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의 일부의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런 첩보 문건을 전달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자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오늘 있는 수많은 조간 중에 저는 아주 잘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아일보에서 이 정리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네. 이 첩보 문건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향까지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동향까지?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향뿐만이 아니라 울산의 현지 민심과 세부 사정에 관한 소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누가 적은 겁니까? 자, 보세요. 예. 100번의 양보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첩보를 입수했다고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울산 바닥에 있는 시장에 대한 현재 민심을 그대로 첩보 문건으로 가져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특감반은 청와대에 있으니까. 네,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는 야당의 정치인, 선출된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주는 여기에 대해서 감찰의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거 하면 불법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경우 이거는 공직에서 하게 되는 불법행위 사창을 자행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의 DNA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목 놓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울산 내부의 현지 사정을 아주 정통하게 알 정도의 상황을 바탕으로 현직 시장에 대한 그러한 동향까지 문건으로 잘 싸서 올렸다면 누가 썼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검찰에서는 아직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소환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소환해서 이 문건 어디서 났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만약 이 문건이 현지에 있는 경찰이나 사정기관을 통해서 올라가게 됐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예. 선거에 그대로 직격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때 그 밑에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아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친문의 핵심 인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드루킹 사건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김경수 지사, 센다이 총영사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도모 변호사가 같이 얘기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그때도 백원우 비서관.
우리가 유재수 사건 얘기했을 때 금융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유재수로 통한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유재수 씨가 정말 셌다라고 금융에서 얘기하는데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전 민정비서관이고 그전에는 국회의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 국회의원이 비서관으로 간다? 이게 좀 직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보다 훨씬 더 센 민정내에서의 역할을 백원우 비서관이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일은 백원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세간에 회자될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백원우 비서관이 검찰에 소환 조사되고 나서 이 일에 대한 첩보 문건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 체인저의 역할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 첩보 문건을 어디서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그 첩보 문건을 도대체 반부패 비서관에게 봉투에 담아서 왜 전달한 겁니까? 검찰이 물을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백원우가 누구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 때에도 그 모습은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디서 분양해! 어디서 분양해! 자, 바로 이 인물이 백원우 전 비서관인데 장희영 교수님 확실히 이상해요. 박형철 비서관 얘기에 따르면 봉투에 담아서 선출직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전달된 건 이번 김기현 건이 유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요즘 최근에 저희가 다룬 이슈 모든 것들을 여기 변호사니 전직 의원이 장관이니 시사평론가니 교수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데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윗선이 누구냐 혹은 그 너머에 누가 있느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점점 저 이 사건을 보면서 윗선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계급의 윗선이 아니라 정말 실세로 따졌을 때의 윗선 이런 의혹이 자꾸 드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지금처럼 청와대 사람이 오히려 밑에 사람한테 뭘 부탁해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직급과 상관없이 진짜 실세가 누구냐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유재수로 통한다, 모든 뭐는 백원으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의 타겟이 막 맞춰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조국 전 장관도 허수아비 아니었나 이런 의혹들이 나올 정도의 지금 너무나 많은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내가 청와대인가 아니면 또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여러 의혹들이 나올 만한 좀 점점 큰 정말 이렇게 게이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앞서도 이게 공직자가 아닌 단지 시장이나 후보자에 대한 어떤 비리 첩보 이런 것들이 권력을 넘어선 어떤 권력 남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이거는 권력 남용이라기보다는 적폐죠. 적폐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폐 아닌가요? 이거 적폐다.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좀 도를 넘는 수준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이냐 어쩌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인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그것도 이제 막 후반기로 반환점 막 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씁쓸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뒤에 또 뭐가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안타까워요.